이제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남들은 괜찮아요. 당신 죄 없이 징역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갔으면 저는 정말 멋있게 복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너무 좀 안타깝고요. 지금 다시 정치를 재개하고 싶잖아요. 대권 도전도 하고 싶잖아요. 전 좋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는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돼요. 굿 루저. 근데 지는데 진 줄 알고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자기를 선보이고 경선을 재미있게 만들고 그리고 패배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사람 다음에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는걸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그 기회를 반 넘게 상실했어요. 이번 요 며칠간. 지금도 완전히 늦지는 않았다고 봐요. 네. 자,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죠. 야, 충고 고맙다. 그런데 하고 이제 그런 데가 그렇지. 그 뒤가 진실이야. 충고 고맙다는 없어. 네. 그런 데부터가 이제 주제 문장입니다. 혹시 그 얘기를 저를 보고 하셔야 돼요. 참아.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건으로 이제 수감이 됐다가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갔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죠. 예,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연유로 연루가 됐던 정치인으로서의 처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로 인해서 저도 도지사직을 중도에 그만둬야 됐고 경남도민들께는 정말 죄송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국민들께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담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네. 대해서는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히고요. 네. 착한 2등 전략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다니면서 착한 2등 전략을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들어봤냐?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선거는 2등 전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꼴찌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선거에 나서면. 네. 그리고 그 결과에는 깨끗하게 승복해야 되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 경선에서 이긴 후보를 위해서 마치 자기 선거처럼 띄워주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경선이고 그래야 국민들께서 감동을 하죠. 네. 근데 2등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번 선거에 그냥 나서서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선다. 그런 후보들이 경선에서 함께 뛰면 그 경선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 네. 의미에서 2등 전략은 없다. 오히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네. 민주당이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시민 작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예. 자, 분명히 우리 지사님께서 댓글은 지금 아주 정신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댓글 반응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저는 정계 입문도 안 했는데 저는 정계에 지금 은퇴하게 생겼어요. 네. 자,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은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예, 좋습니다.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반응이 좋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이 싸울 때 지사님 어디 있었냐? 뭐 이런 정서. 네. 그리고 지금 와서 권력자가 되려 하느냐? 뭐 이런 정서. 그리고 통합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통합이라는 모호한 말로 이상한 세력과의 규합을 꿈꾸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분탕질하는 것 아니냐? 뭐 이 정도 정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도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과 싸울 때 네, 특히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대표도 탄압을 받고
검찰을 앞세워서 사실 대선에서 진 후보 자신의 경쟁자를 이렇게까지 검찰을 앞세워서 탄압하거나 하는 사례가 그 민주국가에서 찾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있을 수가 없죠. 예, 이제 그 시점에 그 시기에 저로서는 이제 초반에는 수감이 돼 있었고 그리고 수감됐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어요. 네.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가석방이나 사면은 원하지 않는다. 네. 불원수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4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사면을 시켰으니까 잔형 면제죠. 남은 형기를 면제해 주는 게 사면입니다. 네. 근데 사면은 해주고 또 복권을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복권이 안 되면 정치 활동을 할 수가 못하죠.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족쇄가 채워져 있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제 부족한 것도 좀 채우고 국내 정치에만 매몰돼 있었으니 세계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나가서 좀 보고 오면 좋겠다라고 아니, 이제 해외 유학을 나갔던 아니, 지사님, 겁니다. 제가 네. 말 끊어서 좀 죄송한데 네. 복권이 안 되면은 네. 정치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출마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출마와 정치는 다르죠. 맞습니다. 예, 예. 아니 꼭 정치인이 출마해야지만 됩니까? 그건 네.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음,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국민들께 송구한 부분이다라고 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당시에 해외에 나갈 거냐 아니면 국내에 남아서 그러니까 당과 함께 정치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더라도 당을 도울 거냐라고 했을 때 저로서는 오히려 남아 있는 게 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네. 당의 정황상. 그래서 네. 그것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좀 더 많은 걸 보고 와서 오히려 당이나 국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해외 유학을 갔던 건데요. 네. 사실 이제 복권이 안 된 상태라 뭐 말이 해외 유학이지 어떻게 보면은 뭐 유배를 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뜻에서 해외를 다녀왔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계엄이 발생을 한 거죠. 네, 마지막에. 맞습니다. 네. 계엄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미리 들어왔을 텐데 네. 이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계엄 당시에 싸워주신 우리 국민들 그리고 계엄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해준 국회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아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계엄이 발생하자마자 저는 바로 귀국하겠다라고 다음 날 메시지를 바로 올리고 귀국하셨죠. 바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자마자 국회에 가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님께 감사하다라는 제 감사 인사와 함께 해외 교민들께서 그렇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네. 이 계엄 때문에 완전히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가 맞습니다. 다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한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 셈이라 네. 교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서 아. 그 뜻도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국민들께는 대단히 함께 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자가 되려 하느냐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지금 대선 후보를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야, 네? 보면 모르냐? 아니, 아이고 너도 참 너다. 왜냐면 저는 전 지사님이 안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어떤 유권자로서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전무한 상황에서 네. 갑자기 정치 행보를 하시면 나는 궁금한 거죠. 궁금하고 당황스럽고. 왜냐면 정치에 관심이 많이 갖게 된 건 대부분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개판해지니까 맞습니다. 그때 많이 알게 됐거든요. 네. 그때는 좀 조용하셨으니까. 네. 실제로 우리 오윤혜 씨 네. 같이 말씀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공백이 4년 가까이 되니까 네. 그 동안에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은 이제 김경수가 도대체 누구야가 되는 거죠. 네.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대선 주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분들로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대선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내란 종식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내란 종식 중요합니다. 그리고 탄핵이 이루어진 데에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정권 교체하는 수준으로는 네. 이 혼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제 또 쓱 또 통합 쪽으로 가시네. 압도적. 우리 통합하자 통합. 네. 통합. 그럼 바로 자 질문 들어갑니다. 네. 제가. 해주세요. 네, 질문 들어갑니다. 네. 우리는 구체적인 거 좋아합니다.
통합. 네. 통합이란 단어처럼 예쁜 단어가 그럼. 없습니다. 네. 통합 연대 참 예쁜 아니, 말입니다. 표현은 좋아. 어디까지 그렇지. 통합할 거야? 그래서 네. 통합과 관련해서 뭐 여기저기 인터뷰 많이 하시던데 예. 저는 솔직히 마음에 별로 안 들죠? 아니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어. 왜냐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해 진행자가. 아. 나는 진행자를 뭐라고 하고 싶어요. 지사님을 뭐라고 오케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자, 쪽집게 질문 쪽집게 갑니다. 네. 자 과연 그러면 통합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그래, 그래. 선 예시로 갑니다. 네. 네. 자 예시 갑니다. 윤석열 친윤 정치인 통합 가능합니까? 극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아 극복 예, 대상이죠. 그쪽, 연대하는 목적이죠. 그쪽은 극우 세력들인데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그 극우 세력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뭐 네. 나랑 같이 날아가겠어. 왜냐면 생각이 같아 아니 나랑. 친윤까지 통합하자고 하면 말도 생각 안 되지.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 한동훈 통합 가능합니까? 자, 통합이 되게 예쁜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쁜 말입니다. 근데 통합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연합이 있고 예. 연정이 있습니다. 네. 통합은 같은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어찌 보면 민주당 내의 통합 네. 또는 뭐 민주개혁 세력의 통합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통합이고요. 근데 한동훈하고 우리가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통합 안 되고요. 안 되죠. 그럼 연대. 한동훈은 오히려 지금의 사태에 원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고 네. 국민들에 대한 사과 없이 대선에 나선다고 하는 건 모렴치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연대 가능해요? 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연대는 잠깐만 연대와 네. 연합은 선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연대하고 연합할 거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걸 제가 질문할 겁니다. 한동훈하고 가능하겠어요? 아니 그 답만 좀 부탁드릴게요. 답만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건 불가능하죠. 이 질문을 왜 네, 하냐면 그렇죠. 민주당의 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고민정 의원은 네. 네. 내란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음.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아마. 힘을 합쳐야 된다는 표현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구체적인 답을 들을 아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네. 얘기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통합이나 이번 대선 탄핵 이후에 대선이 벌어지면 조기 대선 과정에서 선거 시기에 한동훈과 함께하자 이런 뜻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네. 아마 이제 우리가 만일에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낼 텐데 네. 정권 교체 이후에 지금처럼 극우 세력이 이렇게 준동하고 네. 또 그다음에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까? 네. 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맞습니다. 이 늘어난 극우 세력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되냐? 네. 그랬을 때는 반극우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극우 세력을 한쪽으로 고립시키고 네. 그 극우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극우를 단죄해야죠. 네. 자, 그 과정에 극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라면 국정 운영 과정에서는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고민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 그거는 거기 정말- 아니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러려면 네. 전제가 필요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계엄 사태 그리고 이런 탄핵과 조기 대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죄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극우와는 자기들은 확실히 단절하겠다라고 네. 하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죠. 네.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사과와 이런 걸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면 함께 할 수도 있다. 아니 잠깐만요, 지사님. 네. 자 보십시오. 정치인의 약속보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네. 정치인이 어떤 어떻게 길을- 행동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약속은 어기면 됩니다. 네. 그러나 이미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린 일, 네.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 정치인을 오케이. 규정 지을 수 있잖아요. 지난 내란 이후 한동훈이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스탠스를 취했고 맞습니다. 어떤 네. 행동을 했는지 저희는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전혀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 얘기는 정권 교체 이후의 혼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권을 교체한 이후에 얘기를 해도 되는데 지금 네. 얘기하는 거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일어난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예. 그 진심이 더 안 자,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이후에 반극우 연대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정권 교체 이후에 지금과 같은 극우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부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국정을 운영해야 될 텐데 가능한 한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정치 세력 국민들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맞습니다. 거라고. 저도 근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한동훈이 들어가느냐? 네. 최욱 씨가 문제 제기한 건 그 부분인데 네. 저는 한동훈을 일단 좀 있는 게 낫겠다. 지금은 왜냐하면 한동훈이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아니 알아요. 저는. 그다음에 저는 알아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죠. 함께하기는 쉽지 않은 대상인 건 분명하죠. 아니죠. 그렇지만 함께하지 쉽지 않은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극복의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국민적인 동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동의는 드렸던 끝난 거고.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리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자, 반극우 연대, 극우 반대 연대가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연정을 통해서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네.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 자세하게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참- 네.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어요. 네네네네. 자, 그러면은 네. 지금 국민의힘이 모두 극우냐? 네.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욱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예. 이거를 왜냐하면 음. 저는 지사님 인터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네. 기존 문법대로 답을 하시면 저는 오늘도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서 오케이. 제 문법대로 질문하고 뭐 답은 자,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반극우 연대가 필요하다? 동의해요. 네.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달리 인식하면 이게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네. 반극우 연대 동의한다니까요. 음. 자, 그러면 윤석열은 극우입니까 아닙니까? 극우죠. 극우죠. 예. 윤석열은요.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출마할 당시에 윤석열을 극우로 분류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극우를 표방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윤석열의 황태자예요. 한동훈은 지금 극우를 표방하지 않겠죠. 네. 언제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이 정치인이 해왔느냐, 어떻게 성장했느냐로 우리가 판단한다. 네. 저는 제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은 극복의 대상이지 연대할지 말지 고민의 대상 절대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은 네. 지금까지의 행보대로라면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그 정권 교체 이후에 극우 세력과 단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한동훈에게 네. 달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최욱 씨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저 아직 생각하시는 거고 민감해요. 저 다만 한동훈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최대한의 가능성을 네. 열어놓고 죄송합니다. 반극우 연대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극우를 어. 최소한으로 고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요 표현은 동의하십니까? 어떤 윤석열은 단 한 번도 네, 극우를 표방한 적도 없고 맞습니다. 예. 극우로 분류됐던 적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건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겨레 인터뷰에서 네.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발탁하는 과정에 전혀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방금 말씀하신 데 100%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통합 어디까지 가능하냐? 네. 이게 지금 난 간단히 지날 줄 알았는데 쉽지 2번까지 한 않네. 거죠? 2번까지 네, 했습니다. 3번까지 했습니다. 3번 타자 네. 이준석. 자, 이준석 예. 통합 가능합니까? 민주당으로 통합이 되겠습니까? 연대 가능합니까? 선거 때는 경쟁자가 되겠죠. 네. 민주당과. 예. 예. 결국은 정권 교체 이후에 이제 반극우 연대에 들어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남아 있는 거겠죠. 네. 그거는 퀘스천 마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네. 자, 같습니다. 여러분 저 있죠?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네. 통합 어디까지 통합? 가능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인공 4번 타자 이낙연.
이분과도 네. 가까우세요? 아 가깝죠. 왜냐하면 그래요? 그 총리를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던 분이니까 아, 이거 가깝지 않을 궁금하다. 수가 없죠. 예. 자 4번 경남 타자 도지사로 있을 때 이낙연. 자 네.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은 너무 멀리 나갔습니다. 우리는 맞네.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낙연 총리께서는 배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맞아요. 가는 방향이 지금은 달라요. 아 정말 방향이 다른데 고맙습니다. 지금은 통합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아. 제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예. 거죠. 아 진짜 다행이네요. 정말 저는 진짜 예. 이번에 정권 교체 안 되면 저는 진짜 아마 화병으로 죽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그 위기감이 있는 아, 맞지, 사람이에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요거는 참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낙연 전 총리님 메시지는 네. 윤석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 결이. 맞아요. 오. 왜냐? 음. 제가 이렇게 하면 에이 이건 좀 과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네네네. 네. 이낙연 전 총리의 발언을 지금 짧게 한 대목만 듣고 네. 오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집요한 압박이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심리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와.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시대 정신으로 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아, 이거 이거는 이제 심각하다. 간단하게 하면 내라는 야당 탓. 이거 네. 윤석열 주장이거든요. 저는 자, 그리고 지금 시대 저도 정신은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 예. 이건 너무했잖아요. 예.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 김경수 지사님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할 때 힘을 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 우려에 대해서는 네. 조금 무겁게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네.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처음에 네. 우리 당의 이제 통합 메시지를 좀 강하게 내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먼저 통합하고 그리고 민주 세력과 함께 연합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저런 뭐 오해도 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우리 당 내 이런 통합의 물꼬를 트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고요. 네. 2달 가까이 해외에서 다녀온 뒤에 네. 민주당이 이대로 그냥 가면은 탄핵하고 조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랬냐 그러면 네.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또 대선도 이길 건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꼼꼼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의석수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득표율은 압도적으로 이기지를 못했어요. 네. 약 5% 내외 정도. 그게 21대 총선보다 오히려 득표차가 줄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당이 나타나서 뭐 지민비조였나요? 조국혁신당은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고 네.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자고 하면서 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데 대선은 그 총선처럼 똑같이 치러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대선은 항상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대선에서는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또는 우리 민주진영의 후보가 그 표들을 온전히 다 받아 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민주당부터 먼저 통합하고 그다음에 민주 세력 다른 야당하고는 반드시 연합을 통해서 함께 해야만 총선 때처럼 압도적인 승리가 가능하지 않겠냐. 요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 어느 네. 때보다 잘 통합해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네. 182석은 지금까지 받았던 민주당 의석 중에 최다 의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보다도 더 효능감 있게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은 민주당은 이미 된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이외의 세력을 통합하고 싶으시다면 그거는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과제를 풀어가듯이 하면 어떨까. 아니 뭐 그 부분도 저는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통합을 할 때는 이번에 민주당은 정말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그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네. 그 이겨내는 과정에서 정말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더라고요. 예. 그 똘똘 뭉쳐서 총선까지 함께 결과를 만들어냈고, 근데 다만 대선은 요 이제 탄압에 대응하는 것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표로 모아내는 것과는 또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당내에 조금이라도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음. 좀 끌어안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들을 네. 어쨌든 대표가 이번에 만나서 만났잖아요. 네. 사과도 하시고 한 네. 거니까 네. 저는 그런 게 통합 행보라고 봅니다. 네. 그게 우리 당이 이제는 통합의 방향으로 길을 잡았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만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뭐 조금 뭐 결례되는 제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민주당 유튜브도 아니고 저는 뭐 민주당원도 아니고 저는 이 정권 저도 교체에 아닙니다. 맞습니다. 목숨을 예. 건 사람이다. 네. 이렇게만 네. 좀 받아들여 주시면 네,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오랜만에 복당을 해서 네, 자꾸만 우리가 뭐 하니까 저는 그건 아닙니다. 네, 정권 교체가 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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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요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요즘 또 언론 인터뷰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개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헌. 네. 네. 자, 제가 또 개헌에 좀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헌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저도 심지어 이제 개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이제 시기의 문제를 좀 지적하는 입장인데요. 왜 이렇게 개헌을 많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헌. 그 이재명 대표께서도 저를 만났을 때 이제 그때도 똑같이 개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급한 개헌 사항들이 있다. 네. 예를 들면 다시는 이 땅에 윤석열 같은 제2의 계엄 사태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저는 그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비상계엄 조항을 고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 정권 교체가 되면 바로 닥치는 문제가 대통령실 어떻게 할 거냐, 어디 대통령실을 어디다 둘 거냐, 네네. 이 문제가 바로 닥칩니다. 예. 네. 용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내란의 소굴로 다음 대통령이 들어간다?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기존의 청와대로 그대로 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맞습니다. 개방이 돼 방치했으니까. 있어서. 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 수도로 바꾸고 그 세종시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실이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 당은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탄핵 전까지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지 않는다. 이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오, 그렇게 해야죠. 오, 네. 탄핵에 집중해야 되고 내란 종식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러면. 저랑 잘 맞으시네. 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네. 당이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탄핵 이후에는 개헌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탄핵 이후 네. 대선 대선 이후가 국면에 아니죠. 이번 이번에. 대선에 시급하게 해야 되는 개헌은 이번 대선에 1단계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준비가 필요하고 시급한 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니 그 요 입장은 네. 아마 1단계 개헌을 대선 때 하고 논란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은 대선 이후에 국민적인 논의를 모아서 다음 지방선거에 2단계로 하자. 네. 아마 이게 우리 당내의 대체적인 그 공감대가 그래요?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여기 이 공감대 안에는 저는 이 대표님도 들어간다고 그렇습니까? 봅니다. 네. 저는 함께 못 하겠네요 민주당이랑.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예, 자 국민들도 그런데 원하죠. 방금 이제 말씀하신 딱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비상계엄과 관련된 조항 네. 그리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예. 부분 이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과 아니 지금 네. 특검 하나도 국민의힘이랑 함께 못해요. 그래서 네. 통과가 안 돼요. 특검 하나도. 근데 개헌은 막 그렇게 되게 잘 될까요? 심지어 조기 대선 기간이 엄청 짧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60일 내에 그거 치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 87년 개헌 시에 개헌 논의 시작부터 네, 개헌이 완성될 때까지 며칠 걸린지 아십니까? 41일 걸렸습니다. 41일. 예, 그래서 60일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여야가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 자체는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다 다르죠. 그렇죠. 내용은 다르죠. 한 300만 개 다르죠. 자, 그 300만 개. 내용이 다른데 그 중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첨예한 쟁점이나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아닌 부분은 합의 가능한 부분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은 1단계로 개헌하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도 네. 합의 가능하면 개헌의 대상이 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이번에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개헌을 국민들한테 정말 양치기 소년처럼 개헌한다 해놓고 국회가 얼마나 그동안 38년간 개헌을 못했는데 아니 그러면 제가 요것만 이번만큼은 추진하자는 지사님, 거죠. 이제 대선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개헌을 얘기합니다. 음. 그러면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에서 정책을 함께 이야기하는 정당으로 격상이 됩니다. 그 순간. 네.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이 안이 좋냐 저 안이 좋냐 함께 이야기하는 대상으로 격상이 돼버려요. 네. 그럼 거기에서 선호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뭐 옳다는 예. 것도 아니고. 네네. 저는 이번 대선은요. 상식과 비상식 그리고 헌법을 지키는 그렇죠. 세력과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 오케이.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국민의힘이 완벽히 격상돼서 네.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그야말로 진짜 경쟁자가 돼버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전 그런 우려는 충분히 충분합니까? 예. 그럼 저와 함께 그러니까.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개헌 자체도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개헌 논의를 모든 걸 다 펼쳐놓고 그걸 일일이 이 개헌 이 방향으로 갈지 말지를 논쟁을 벌이는 그런 대선이 돼버리면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합의할 수 이미 개헌 안들은 다 나와 있죠. 각 네. 당마다 대부분은 맞습니다. 정리돼 있어서 네. 네. 합의할 수 있는 것만 빨리 추려서 마무리 짓고 바로 대선에 넘기고 나머지는 지방선거로 넘겨버려야죠. 요걸 네. 놓고 논쟁을 벌이고 싸움하고 이럴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힘이 하자. 우리는 그게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는 제껴야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개헌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효능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네. 다음 지방선거 때 2단계 개헌을 후보들 다 약속을 할 텐데 네. 그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시기에 만일 합의가 시급한 개헌 사항들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전 드렸습니다.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한 고객님. 정치인이 너무 떠올랐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게 네. 뭔가 너무 좋았던 시절도 있었고 코로나도 잘 극복하셨지만 네. 되게 아쉬운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저는 결국 정권 교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크고 네. 작은 개혁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효능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찰 그리고 극우 이런 세력들은 사법 처리가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통합보다는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들을 빠르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네. 자리 잡게 하는 거 그거를 많이 원하시지 않을까. 저는 특히 그걸 원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답변을 있어요.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그 지점이 가장 아쉬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왜 이런 개혁들을 과감하게 좀 추진하지 못했었냐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를 출범하는데 저도 이걸 담당했던 맞습니다. 네. 사람으로서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한데요. 왜 그러면 잘 안 됐을까를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큰 이유는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였어요. 네. 그리고 촛불연대는 그 당시에 거의 70% 80%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부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었을 때 국정 운영 과정에 그 촛불 연대에 참여했던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 세력들이 갈라졌잖아요. 네. 그 한나라당이 미래통합당과 네,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졌는데 네. 적어도 바른미래당 정도는 어찌 보면 합리적 보수라고 볼 수 있는 정당이었죠. 그 당시에. 권성동 아니에요? 아니요. 저기 유승민 유승민 의원부터 해서 그런가요? 이제 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나와서 음. 만든 정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제원 뭐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장제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네. 적어도 당시에도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은 어찌 보면은 함께 국정 운영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좀 연립 정부로 갔으면은 그러면 지금처럼 극우가 이렇게까지 준동하는 나라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못했으니 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이번만큼은 탄핵이 이루어지면 네. 탄핵에 참여했던 세력들을 가능한 한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네. 압도적으로 극우 세력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답이 되셨나요? 네. 오늘 이제 지사님의 요청으로 오늘 방송을 함께 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평가는 뭐 다양할 수 있지만 네. 최소한 저는 지사님이 언론 인터뷰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도 오늘 방송이 저는 제 마음에는 제일 들었어요. 궁금한 것들을 쪽집게처럼 궁금한 걸 제대로 물었고 답을 들었고. 답을 네. 들었고 네. 그 답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각자의 몫인 그쵸. 거고 네, 맞아요. 저는 그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사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언론 인터뷰를 해보면 네. 오늘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언론 인터뷰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비판하는 지점에 대해서 네. 제대로 물어주시고 또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저로서는 제가 왜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뜻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네.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저로서도 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살짝 조금 제가 다시 원점으로 가서 네. 이상 이렇게 좀 허무하게 끝내려고 네. 당내 통합을 강조하셨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가서. 통합 좀 그만해. 자, 미안. 아니 나도 알고 싶어. 결혼할 거야. 네. 어떻게 결혼이야? 해봐. 해봐요. 네. 당내 통합이 우리 지사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안 됐으면 한 몇 %까지 됐는지. 아니 그러니까 통합은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보냐 보수냐 하는 논쟁은 차치하고 네. 중도 보수 합리적인 보수까지는 앞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할 때 제일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정책을 보수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네. 정치의 태도, 일종의 정치 행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특히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은 저 당이 뭔가 이게 매일 분열하고 싸우는 정당인지 아니면은 당 내에 조금 뜻이 다르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안아가면서 통합적으로 해 나가는 정당인지 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판단하는 지점이라고 봐요. 아니, 지사님. 그런 점에서 지금 지사님. 민주당은 네. 통합의 길로 가고 있다. 아니, 지사님.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 당내가 국민들은 당내에 막 싸우고 분란 있는 걸 싫어한다. 네. 그래서 이제 통합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된다. 말은 되게 예쁜데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저는 안 풀려서 그래. 지금 말은 되게 예쁘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지난번에 2023년에 민주당의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이 구속영장을 쳤어요. 두 번째 2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합니다. 네. 근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대표 좀 잡아가쇼. 이 검찰이 잡아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내어드려야지요. 네. 했던 이탈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30표, 40표 이렇게 기억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야 우리 하나 되자. 야야야야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누가 옳고 그른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30명하고 나머지 국회의원들하고 이거는 얘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거는. 그 체포 동의안에 네. 찬성했던 그렇게 해서 가결시켰던 건 대단히 큰 패착이자 네.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들이라면 정치인이라면 네. 통합의 과정에서 논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통합을 해친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당을 분열시켰던 예.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어떻게 더군다나 해요? 그런 사람들.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네. 당원들이 그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서 싸워 나가고 있는 와중에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와서 이제 그 당시에 같이 뭐 이렇게 의원직을 수행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누구나 그 지점에 대해서는 네. 그건 잘못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은 그런 잘못을 인정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우리 당이 또는 민주 세력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품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근데 제가 간과한 건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얼마나 크게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이제 고려를 못했던 거예요. 그랬나요? 제가 이제 글을 내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없었으니까 모르는 거지.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그걸로 인해 상처를 입었는지. 네. 근데 지금 바로 사과하라고 한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더만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부분은 미처 그분들의 상처나 이런 거를 살피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이나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한테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더 큰 통합을 위해서는 이제 그것도 다 뛰어넘어가자. 네. 그런 그 당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민주당 내에서는 뭐 반복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할 수 있는 세력을 한번 힘을 합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도 잘 모르지만 네. 예를 들어서 최욱이 최영진을 때렸어. 얘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때렸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 둘이 통합해. 그래 그건 말이 안 되지. 맞은 사람한테 아우 야 좀 통합해라. 맞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거죠. 같아요. 예. 뭐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댓글이야. 댓글. 예. 우리 당이 통합의 길로 가고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다면 네. 이런 비판이나 뭐 이게 비난은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네.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내란 세력 종식, 네. 그다음에 정권 교체는 어떤 힘이든 맞습니다. 우리 네. 지사님은 보탤 것이라는 것은 약속을 받은 겁니다. 물론 네, 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셨고 네. 맞죠? 그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다 버리더라도 예, 정권 대신에 교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또 통합으로 가. 아우 지겨워 죽겠다 통합. 나도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지금 참고 있는데 나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뭐 아쉬움이 없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전 지사님이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